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 오늘 해병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영부인은 법률상의 공식 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없죠.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우가 주어질 뿐입니다. 여기에 모조품이라는 목걸이와 수억 원대의 그림 등이 낯선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오빠의 재산이라면 자기 집에 있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처가에까지 이런 물건들이 옮겨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옮긴 시점이 계엄 직후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전혀 모르며 타인의 재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특검은 바꿔치기나 뇌물성 성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전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분과 특검 소식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전에 특검부의 브리핑 보셨는데 두 번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했어요. 뭐 다음 수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그때 이제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는 이미 내란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렇죠. 상태에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니까 그냥 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한 건데 그에 불응하니까 어쨌든 이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영장이 받아야 있어야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고 예. 물론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유 없이 지금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영장이 설사 발부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예. 좀 그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끝까지 버텼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이제 수감하고 있는 그 감방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특검도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인치지휘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을 시도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을 했었죠. 박범계 의원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결수이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인데 예. 일단 개호 책임은 이제 교정 당국, 즉 교도관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만 형 집행법상 뭐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라. 덩치가 보통 커야지 말이죠. 본인이 버틴다면은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것은 가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관재 대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내란 특검에서도 구치소까지 뭐 수사관이 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뭐 강제 구인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난 7월 14일에 처음으로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 특검이 요청을 했는데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특검에서 와서 직접 해달라라는 그랬죠. 요청까지 예. 했을 정도니까요. 만약에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다치거나 가정해 혹은. 보시죠. 예. 그러면 그 책임과 관련해서 분명히 책임론이 부각될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이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나가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한 상태에서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나가지 않는 것도 두 개잖아요. 하나 물리력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그냥 두는 건데 두 개 다 본인으로서는 뭐 미칠 게 없다.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지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아마 정치적 대응을 특검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도 두 개 다 사용하지 못하지만 예. 그래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 방법은 어쨌거나 특검이 구치소를 가더라도 교도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의 협조하에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박 의원님 오히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오늘 보도를 보면 실명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외래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치소가 뭐 허가해 주느냐 마느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 쪽의 의견은 이게 소환 조사에 불응할 만큼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라는 예. 게 또 구치소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건강이 밖에 있을 때보다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위원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헌재에 그 출석을 해서 그렇죠. 장시간 그 예.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데도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구속적 부심 또 심사 때는 나왔죠. 본인이 예정돼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예. 법원에 출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건강상의 이유를 이제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특검에서도 그런 점까지를 감안해서 소환하는데 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 소환을 했고 또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뭐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이나 이런 거를 추후에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출석을 하지 못할 만큼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요. 오늘 특검에서 밝힌 내용 명태균 씨가 내일부터 이틀간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공천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명태균 씨였고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워낙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큰 진전이 없을 거라고? 일단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가장 중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공천 개입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는데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그랬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알려졌고 예. 본인이 그걸 뭐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명태균 씨가 다시 이제 특검 수사에 응해서 당시 일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술하는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선거 개입 업무 방해죠. 정확히는 정당의 예. 업무를 이제 방해한 혐의는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얼마 전에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오늘도 받았죠. 영장을 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당시에 공천 개입과 관련된 특검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천 개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이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방선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지금 특검의 수사 상황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방선거 공천 개입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포항과 평택 말씀하신 네, 거죠? 그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관련돼 있는 이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출석해서 그 대목도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 좀 모순되는 발언도 있었고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가 조금 좀 주의를 기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골 국물 우려내듯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할 만한 얘기는 전 다 했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다만 본인이 갖고 있던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들 그에 대한 더 세밀한 검증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특검에서 부르는 것도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 예. 추가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돼서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의 결정적인 공천 개입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더 어렵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죠. 예.
그러나 진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받았지만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유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이 모두 다수결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정무적 판단 과정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특검이 법정에서 이것이 업무방해가 완전히 있었다라는 그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기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난 2017년에도 대단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뭐 사법거래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는 그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용두사미식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조품이라는 목걸이, 뭐 그림, 뭐 현금 등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걸이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박 의원님, 일단은요, 특검에서도 이 목걸이가 발견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데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감정을 통해서 모조품인 걸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모조품의 그 출처가 어디냐, 그렇죠. 어떤 예. 경로를 통해서 모조품을 구입한 거냐, 이걸 이제 특검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뭐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그조차도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검이 지금 그보다 더 의심을 하고 있는 바는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이제 그 목걸이는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은 저 모조품 목걸이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나 이제 진품을 다른 데 숨기고 이 모조품을 오히려 이제 증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바꿔치기를 한 거 예.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조품의 이제 구입 경위부터 확인을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당선 이후에 첫 해외 순방에 모조품을 착용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진품의 향배가 어디 있느냐, 과연 진품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과거에 공직자 재산 등록 때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도 추가로 적시된 걸로 알고 나오죠. 있어요. 그래서 예.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이 좀 납득은 안 됩니다. 당시에는 누구한테 빌렸다, 그리고 뭐 소상공인한테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서 그게 모조품이었고 오빠한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려서 착용하고 갔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뀌고 예. 있어서 그 말을 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과장님, 저 부분은 어쨌거나 모조품이 확인이 된 거니까 저 모조품을 산 시기만 확인을 한다면, 최근에 샀다면 의심의 정황이 더 짚어질 수 있는 거고, 그때 시기적으로만 맞춰봐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모조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이른바 A급 짝퉁이라고 하죠. 예. 이것은 뭐 기록이 구매한 남는다면서요? 이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뭐 특검이 여러 단계의 정밀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만약에 뭐 지난해 12월에서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6개월 정도 사이에 구매된 것인지 예. 아니면 기존부터 준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모조품이라고 김 여사 측이 주장했을 때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겠다. 왜냐?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 갔는데 모조품이 아닌 것을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실제로 착용했던 목걸이가 모조품이었을까?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예. 일국의 또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세계 국력 10위권의 국가인데 거의 대통령 부인이 모조품을 들고 갈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정말 특검 수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알리바이들을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 처음부터 모조품을 가져간 건지, 이거 진실 공방 꽤 오래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특검이 이제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밝혀낼 수 있느냐의 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뭐 수사 방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검이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모조품의 구입 시점과 구입 경로만 확인하게 되면 과연 그 2022년 6월에 그 착용화 같던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생방을 찾을 수 없는 뭐 진품이었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주목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이게 이제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진우 씨한테 그 목걸이에 구입 경위나 이런 걸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거부한다기보다 김진우 씨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걸이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언제 구입했고 예. 뭐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분이 알 도리가 없어요. 아. 그리고 김건희 씨 측 주장도 예. 김건희 씨가 사서 김진우 씨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랬다가 다시 빌렸다 때문에 그거는 뭐 김진우 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해서 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칫 본인이 모르는데 섣불리 답변을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 나온 게 좀 주목할 만한 보도가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옮겨간 시점이 비상계엄이 있고 12월 말에 그러니까 장모집으로 옮겨갔다는 정황도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 이거를 단순한 그런 모조품으로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고 뭐 대가성으로 받은 뇌물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뭐 장모집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거기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물품이 예. 비단 저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으로 지금 확인된 그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금속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가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우환 화백의 세계적인 화가죠.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뭐랄까 덩어리로 치면은 저 목걸이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그래서 그건 이제 진품 증명서까지 있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이제 경위를 그리고 누구 소유인지 이걸 특검이 확인해 들어간 상황이고 뭐 현금 따발 1억 원도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체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그림 등을 포함해서 이 소유주가 김건희 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아마 압수수색을 거기까지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옮겨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특검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을 이제 의심이 드는 장소들을 하더라도 예. 저렇게 특정해서 다른 친척들도 있는데 장모 집을 딱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걸로 봤을 때 어떤 제보에 기초해서 어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그림을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저 그림이 이우환 화백이라고 세계적인 화백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이분이 그린 그림이 무려 24억 원에 팔려가지고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거 아니냐. 이 그림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라고 미술 관련 사업을 네. 했기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선이 일단 쏠려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근데 예. 자산가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여러 좀 그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 때문에 더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리 이 자금을 은닉하고 또 이렇게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정도면은 맨 마지막에 어느 갤러리에서 판매가 됐는지 정도의 추적이 가능할 거고요.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요새 온라인상에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범인 어떻게 잡나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의지만 갖고 계속 추적하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그 복잡 다단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의 지금과 같은 수사 의지가 확인된다면 어떤 과정에서 저게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 가게 됐는지 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미술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20억에 상당하는 아주 고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당시 뭐 좀 가격이 쌌을 때 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튼 특검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본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은 뭐 재산 미신고 이런 정도에 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뇌물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 수가
그러니까 저런 고가의 미술품이 이제 뇌물이나 돈 세탁 등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씨가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제 전시 업도 했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때 소유하게 된 그림이라면 지금 본인과 저렇게 관련이 없다고 부정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미등록을 했더라도 그건 뭐 처벌 사유나 이런 것들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 때문에 이제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게 이제 진품 증명서까지 보증서까지 있는 그림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로를 좀 추적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걸릴 문제지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이 만약 이제 본인 소유인데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끝까지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모조품이라는 목걸이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 해명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다른 목걸이가 있죠. 통일교와 관련된 목걸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핵심은 이겁니다. 통일교의 고위층 인사가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특검 수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교나 김 여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관님 이 부분을 보면 그 모조품이라는 목걸이가 그냥 달리 보이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걸 혹시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그래가지고 목걸이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토에 갔었을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통일교의 1인자라고 하는 분이 뭐 한 나라의 국모가 저런 논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윤영호 본부장에게 선물을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게 과정을 거쳐서 건진법사에게 갔고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 전달을 했느냐. 근데 본인은 중간에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6천만 원짜리가 넘는 그 목걸이를 과연 중간에 전달자인 건진법사가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 이거 아무리 상식적인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실물을 지금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랬죠. 건진법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실물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목걸이를 샀다는 영수증만으로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예.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쉬워 보이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부피가 뭐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은밀하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건진법사나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그 샤넬 구두를 교환해 갔다는 그 정도의 측근 정도만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리 특검이 그 수사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실물을 특검이 확보할 수 있을까? 물론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걸이가 고가의 목걸이가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거에 대해서 소유자와 구매 경위, 뭐 옮겨간 뭐 실물 이런 거를 지금 특검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